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료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관성인묘와 재성인묘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성인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부성인묘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관성인묘나 재성인묘나 인묘운에는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불화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사별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흉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관성인묘라는 것은 여자분에게는 배우자에 해당하죠. 배우자가 묘지에 들었다.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것은 직업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성이 인묘운에는 여자분은 배우자나 직업에 불리하다, 하라군이다. 그러면 남자에게 관성은 자식도 되지요. 남자 사주의 관성이 인묘운에는 자식이 속을 썩인다라든가 자식의 문제, 자식에게 다소 불리한 운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직장, 직업, 여기가 불안정하죠. 그 다음에 재성인묘운에는 재성. 자, 여자에게는 재성이 뭡니까? 재물, 돈이죠. 그 다음에 친정 아버지도 되죠. 시어머니도 되죠. 그래서 여자에게 재성인묘운이 되면 재물이라든가 친정 아버지, 시어머니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용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재성은 어떻게 됩니까? 돈도 되고 배우자도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되죠. 남자에게 재성인묘는 돈, 배우자, 아버지다. 자, 그러면 칠판을 보시면 자, 일간별로 갑을경정, 무기경신, 임계 일간별로 관성인묘운, 인묘라는 것은 진술, 충미, 이 묘지, 묘고운, 묘지, 고지에만 해당됩니다. 인묘라는 것은 진술충미. 자, 그러면 간목일간과 을목일간의 관성인묘를 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의 관성이면은 금이지요. 금, 경금신금. 자, 그러면 금의 고지가 뭡니까? 축입니다. 사유축, 금이죠. 사유축에서 사화는 금의 장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유는 금의 왕지가 되고 제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축이 사유축에서 삼합의 맨 마지막 글자가 축이 바로 이 관성의 묘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간목일간과 을목일간이 축토, 원국에 축토가 있거나 대운과 세운과 월운에서 축토가 오면 올해가 신축년이죠. 올해가 신축년입니다. 그러면 간목일간과 을목일간의 여자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인묘운이죠. 남편이 인묘운.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일에 부진을 겪거나 사업상 아니면 직장에서 갈등을 느끼거나 아니면 배우자 불화가 다른 해보다 더 있거나 이러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남자의 일단 간목, 을목일간에는 자식이 속을 썩인다라든가 자식 문제까지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간목, 을목일간은 축토운이 원국, 대운, 세운, 월은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이 사주원국에 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축이 사주 원국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목일간의 관성인묘운이 축토지요. 축토. 이 위에 여기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인묘지 위에 있죠. 이러면 흉한 작용력이 강하다. 자, 반면에 두 번째 여기 있는 것은 간목일간이 축토가 원국에 있습니다. 묘지, 관성인묘운이 있어도 원국에 이렇게
위에 신금이 정관평관이 없을 경우는 약하게 작용합니다. 임묘지만은 이 부작용이 약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간목일간이 묘지를 깔고 있는데 그 위에 정관이 이렇게 관성이 묘지 위에 있을 경우에 이럴 때는 올해같이 신축년이 오면 대단히 불리하죠. 남편의 건강이라든가 사별이라든가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직업 문제라든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정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용력이 거의 없다. 왜 그러느냐? 병신합을해서 합거가 되지요. 이 신금이라는 게 병신합이 됩니다. 이러면 묘지 위에 있는 정관이 합거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작용력이 미미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병정화 일간에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 임수라든가 수가 되죠. 그러면 임수, 수의 고지가 뭡니까? 신자진, 이 진토가 물의 창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화일간, 정화일간의 관성인묘는 진토가 올 때 원국에 진토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병진일주다. 병진일주, 본인이나 가족이 그러면 병진일주 자체는 관성인묘를 깔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이죠. 병진일주 여자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일지가 병진 깔고 있다. 그 다음에 임진 같은 경우, 관성이 이렇게 깔고 있죠. 관성이 묘지 위에 있죠. 병화, 정화 일간 중에서 이렇게 사주원국에 임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토기토일간에게 관은 을목이 되지요. 저 예문사주와 같이 이렇게 무토일간에 이 을목이 목극토 정관이 되지요. 그런데 무기토일간의 관성은 목인데, 자 간목을목의 묘고지는 미토가 되죠. 해, 묘, 미. 요 미토가 목의 고지죠. 묘고지죠. 그래서 무토기토일간 중에서 사주원국에 미토를 깔고 있는 분은 일단 묘지를 깔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묘지 위에 정관이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아주 흉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혼이라든가 사별이라든가 이런 관성인묘 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경금신금으로 갑니다. 경금신금은 관이 뭡니까? 화지요. 병화정화. 그러면 병정화, 병화의 인묘는 술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금과 신금의 관성인묘는 술토가 된다. 예를 들어서 경술일주가 있습니다. 여자분이 경술일주다. 그러면 관성인묘를 깔고 있지요. 다소 배우자 여기 관계가 불리하지요. 그 자체가 이렇게 병술, 경술이라든가 자, 이 병화가 경금에 어떻습니까? 관성이지. 화극금. 관성이 묘지에 있다. 내 배우자가 묘지에 있다. 인묘에 들었다. 이럴 때는 직업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남자는 자식운이 좀 불리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계수. 임계수는 뭡니까? 임계수는 두 개. 술토, 이게 오리지널이고 임계수 일간에 술토를 가지고 있다. 사주원국에. 특히 무술. 자, 무토가 임계수 일간의 관성이 되죠. 토국수. 이 관성이 무토는 병화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토는 술토가 묘지죠. 병화도 술토가 묘지죠. 그 다음에 진토. 역시 무토가 토국수. 관성이 진토. 인묘운이다. 무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사주원국에 무술, 무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이제 인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재성인묘로 갑니다.
재성은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여자분에게는 돈과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 이런 쪽에 부정적인 작용력이 있다. 남자에게는 돈과 그 다음에 배우자와 그 다음에 아버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라든가 건강이 안 좋다라든가. 자, 재성임묘. 을목일간들은 술토, 사주에 술토나 진토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성인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무술이나 무진이 원국에 있을 경우 남녀 할 것 없이 재성이 인묘운에 들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경우는 관성이 인묘운에 들었죠. 관성이 인묘운에 들었다. 만일에 무술일주가 술토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예문사주에는 없는데 그 다음에 병정화 시간이 있을 때 예문사주를 전부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자 병정화의 재성인묘는 축토가 됩니다. 사주원국에 축토가 있을 때 특히 신축이 있을 때 자 병정화 일간에게 신금은 정제편제가 되죠. 이 신금이 축토 이게 재성인묘운이다. 재성이 묘지에 들었다. 재성이 묘지에 들었다. 그 다음에 무기토일간에게 재성은 뭡니까? 토국수, 임수지요. 그래서 임수가 진토 위에 있으면 이것을 재성인묘다. 그래서 무기토일간이 사주원국에 진토가 있거나 대운, 세운, 월운에서 진토운이 올 때 이것을 재성인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금신금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을목이 금금목 재성이지요. 재성이 을목이 묘지가 미토가 되지요. 간목을목은 묘지가 미토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원국에 을미가 있는 경우가 재성인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수개수일간 이것은 화토동법인데요. 자, 임계수일간은 술토가 바로 재성인묘입니다. 즉 병술 같은 경우 수국화 이게 재성이죠. 병화가 재성이죠. 임계수일간에게 재성이 병화가 술토를 만나면 인묘운이죠. 묘지운인데 그래서 원국의 병술일주 그러니까 병진일주 같은 경우 병술일주 병진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관성인묘라든가 병술 이게 재성인묘에 들었구나. 이게 일지나 월지에 있을 때 가장 작용력이 흉하다. 월지가 가장 흉하고 두 번째는 일지, 세 번째는 시지, 네 번째는 연지에 있는 경우는 작용력이 역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인묘와 재성인묘는 사주 원국에서 월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월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지, 세 번째는 시지, 마지막에는 연지에 있을 때는 영향력이 약하다. 그리고 원국에 있을 때보다 원국과 대운과 세운에서 거듭될 때 원국 대운 아니면 원국 세운 이렇게 두 번, 세 번 거듭될 때는 반드시 흉한 작용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묘운일지라도 사주 원국에 해당하는 그 육친이 통근이 되거나 힘이 있거나 신강하거나 힘이 있거나 통근이 되거나 힘이 있으면 작용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해당 육친이 인묘가 되는 육친이 약하거나 고립되거나 힘이 없으면 대단히 흉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인묘, 재성인묘는 한 사람만 보면 안 되고 배우자와 두 사람을 같이 봐야 됩니다. 아무리 관성인묘, 재성인묘가 되더라도 배우자 사주에 그 육친이 해당 육친이 힘이 있으면 신앙재관왕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인묘가 되더라도 이렇게 인묘운이 되더라도 원국이나 대운이나 세운에 자 원국에 목이 강하면 이 인묘는 진술충미인데 목이 강하면 목극토 소토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목이 강한 사람은 인묘운이 와도
자경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목이 없거나 목이 사주에 있는데 고립되거나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뿌리가 없는 경우, 통근이나 투간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이 약할 경우에는 대단히 작용력이 흉하게 나타납니다. 건강까지, 육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그 다음에 여자 사주의 부성인묘운, 관성인묘운에는 남편과 불화수, 갈등수,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병이 온다라거나 건강상 문제, 아니면 각방을 쓰고 별거를 하다가 이혼, 사별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직업이 불안정해지지요. 여자 사주의 간성인묘운에는 남편의 직업이 불안정해지고 사업이 부진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에, 남자 사주에 간성이 인묘된다, 부성이 인묘된다, 이러면 직업이 불안정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자식이 잘 안 되지요. 자식이 하는 일이 불안하지요. 자, 그 다음에 재성인묘운에는 여자는 돈과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가 다소 불리하고, 남자가 재성운이 오면 돈, 재물, 아버지, 그 다음에 배우자 운이 다소 불리하지. 자, 마지막으로 관성운모운 재성인묘운이 아니더라도 본인 사주나 배우자 사주나 자식 사주에 식신이 인묘운에 드는 때가 있습니다. 식신상관. 이때는 사업장을 오픈하지 말아라. 식신이 인묘하는 운에는 가급적이면 준비를 하고 식신 인묘운이 지나서 오픈을 하게 되는 됩니다. 식신이 장생지에 들거나 로강지에 들 때. 그 다음에 천간에 간성이 없어도 지지에만 이렇게 있어도 관목일간에 축토만 있어도 작용을 합니다. 작용력이 약할 뿐이지. 그런데 이와 같이 완전히 그 인묘운 이외에 정관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흉하게 작용합니다. 사별이라든가 이런 경우. 자, 그뿐만 아니라 관성과 재성이 절태지, 절지나 그 다음에 태지, 특히 절지운에 있을 때 12운성에서 절지운에 오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아주 그 무난하다가도 부부 불화가 많이 일게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일지가 관성의 인묘가 되는 경술일주, 병진일주 여자분, 이런 분들은 뭐 남녀할 것 없이 아주 특히 이 해당 육친이나 건강에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직업불안이라든가 경술일주, 병준일주는 항상 그 운이 올 때, 술토라든가 진토가 올 때, 그리고 특히 여자분에게는 이 진술충미 운이 남자에 비해서 크게 좋은 사람은 상승발복을 하고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여자분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죽을 만큼 힘든 경우가 바로 이 간성인묘, 재성인묘입니다. 하지만 사주원국이 신앙식 재관함하다 중화되면서 통근이 된 분은 이 간성인묘, 재성인묘운이 와도 까딱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성인묘와 재성인묘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주의 통근, 투간, 유무에 따라서 크게 흉할 수도 있고 작용력이 미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성인묘와 재성인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심산 원장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